안녕하세요. 저는 실버타운에서 기막힌 경험을 하고 온 이복자라고 합니다. 올해로 79살이 되었지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저의 79번째 생일입니다. 아침 일찍 눈을 떠 거울 앞에 서보았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니 한숨밖에 나오지 않네요. 하얗게 눈이 내린 머리, 깊이 패인 주름, 굽은 허리. 세월이 참으로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 서글퍼졌습니다. 벽에 가족 사진을 보니 지난 시간들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가난했지만 젊었고 아이들과 희망을 품으며 열심히 살았던 날들이었지요. 남편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며 두 아이를 키웠던 시간들은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첫째 딸 미나, 둘째 아들 민수. 자식들이 뭐라도 잘한다는 얘기를 듣고 오면 세상 다 가진 듯 기뻤고 아이들이 힘들다면 도와줄 방법이 없어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가족과 함께한 행복한 순간이었고 좋은 추억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모두 컸고 자신들의 몫을 해내고 있어요. 딸 미나는 고등학교 선생님이 되었고 아들 민수는 의류업에서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두 아이가 잘 된 걸 보고 있노라면 내 인생이 성공한 듯 자랑스럽고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흘러 손주들도 태어나고 집안의 웃음소리가 끊기지 않았어요. 명절이 되면 모이는 가족이 10명이 넘었고 집안이 북적였지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가족은 앞으로 계속 행복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하지만 인생이란 게 순탄하게만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5년 전 50년 넘게 함께 산 남편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바쁜 삶으로 저를 찾아오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자기 살기도 바쁠 테니 저는 이해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외로움에 밤을 새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렇게 5년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저의 79번째 생일을 맞게 된 것이지요. 지금은 축하해줄 사람 한 명 없는 안타깝고 쓸쓸한 아침이지요. 거울 앞에 초라하게 서서 늙어버린 얼굴을 보면서 한숨을 내쉬어 보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지? 미나가 왔나? 민수려나? 작은 희망을 품고 문을 열었더니 아들 민수가 서 있었어요.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제가 좋은 생각이 있어 의논드리러 왔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생일날 아들의 방문이 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거라는 것을요. 아들이 의논하고 싶다는 것은 저에게 아주 고급스러운 실버타운이 있으니 들어가면 좋겠다는 것이었어요. 뭐? 실버타운? 나를 버리려고 하는 거야? 차마 아들에게 하지 못했지만 정말 놀란 건 사실이었습니다. 엄마, 이곳은 정말 좋은 곳이에요. 시설도 최고급이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리고 혼자 계시는 것보다 같은 연배의 분들과 함께 어울리시면 더 좋으실 거예요. 민수는 멋지게 시설을 소개해 놓은 팜플릿을 보며 저에게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민수가 보여준 팜플릿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민수의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너무 복잡했으니까요. 엄마가 실버타운 들어가도 저희가 자주 찾아뵐 거예요. 건강도 챙길 거고 외롭지 않게 해드릴 거예요. 저에게 꼭 신중히 생각해 보라는 말을 하고 민수는 돌아갔습니다. 저는 너무 섭섭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기대감도 생겼답니다. 내가 실버타운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정말 자주 올까? 생각하며 혼자 될 거라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어차피 지금 혼자 살고 있으니 아들 말대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겠다 싶었어요. 여러 이유로 망설이고 있을 때 큰딸 미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미나도 제가 실버타운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평생 살던 집을 떠나 낯선 곳으로 가는 것에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엄마, 그럼 저랑 실버타운 구경 가보시는 건 어떠세요? 라고 미나가 말했습니다. 그래, 한번 가보지 뭐. 그날 미나는 민수를 불렀고 두 아이와 함께 실버타운을 방문했습니다. 처음 본 실버타운은 정말 멋진 곳처럼 보였어요. 마치 고급 호텔 같았지요. 멋진 정원도 있고 직원들은 참으로 친절하게 저희를 대해 주었어요. 로비에서 만난 직원이 우리에게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했어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편하게 구경하시고 궁금하신 점은 무엇이든 물어보시면 되세요. 저의 걱정과는 달리 실버타운 내부를 둘러보면서 저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다양한 운동시설, 영화관, 도서관, 옷가게까지 있더라고요. 특히 너무나 깔끔하고 쾌적한 개인 공간은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프로그램을 보세요. 문화센터보다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음악 수업도 할 수 있고 독서 모임도 있답니다.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직원은 실버타운의 장점을 끝도 없이 이야기하고 있었지요.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제 마음이 설레었어요. 그래, 혼자 집에 있으면 뭐해. 여기서 새로운 취미도 만들어보고 친구도 사귀어보면 좋지. 하지만 여전히 망설였어요. 근데 미나야, 이런 곳은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엄마, 그런 걱정을 왜 해요? 제가 다 알아봤는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 괜찮아요. 엄마 혼자 계시는 게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엄마가 행복하면 된 거죠. 미나의 말에 제 마음을 굳힐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 웃으며 다가오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새로 오시는 분이신가 봐요. 저는 박순애라고 해요. 여기 온 지 6개월 정도 되었어요. 처음에 저도 걱정 많이 했는데 지금은 너무 좋아요. 친구들도 많이 사귀니 너무 즐겁답니다. 순애 할머니 말씀을 듣고 나니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나도 저렇게 살 수 있겠지 하는 기대감으로 입주를 결심했어요. 두려운 마음이 남아 있었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답니다. 입주날 아이들과 손주들이 모두와 배웅을 해주었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자주 올게요. 민수가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도 자주 올 거예요. 손주도 웃으며 말해 주었어요. 제 개인 룸을 배정받고 짐을 풀면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구나 싶었지요. 제 눈에 보이는 모든 모습들이 낯설긴 했지만 희망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제2의 인생을 사는 거야.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하며 첫날 밤을 보냈어요. 이제는 이곳이 제 집이지요. 다음 날 아침은 정말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들이 바람에 살랑거리는 모습은 너무 아름다웠어요. 이복자님, 아침 식사 시간입니다. 문을 두드리며 직원이 말했습니다. 처음엔 좀 어색하기도 했지만 이런 서비스를 받는 것도 익숙해지겠지요. 식당을 가보니 벌써 많은 분들이 오셔 계셨어요. 예전에 만났던 순애 할머니가 저를 알아보고 손을 흔들었어요. 복자씨, 여기 와서 같이 먹어요. 순애 할머니 옆에 앉으니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도 저에게 반갑게 인사를 해 주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지만 따뜻하게 맞아주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답니다. 저는 김영창입니다. 작년에 이곳에 왔지요. 옆자리 할아버지가 인사를 해 주었어요. 나는 서말기예요. 한 달 전에 와서 아직 적응하고 있어요. 맞은편 할머니도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고요.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여유 있는 식사를 마쳤습니다. 실버타운의 일상, 좋아하는 프로그램, 지금까지 살았던 이야기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오리엔테이션 시간이 있었습니다.
친절한 직원이 실버타운의 시설들을 소개해주고 많은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방법까지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장구 수업이 있어요. 관심 있으시면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생 악기를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터라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지만 어차피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했으니 용기를 내어 참여해 보기로 했습니다. 장구 수업은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채를 잡는 것도 낯설고 박자를 맞추는 것도 엉망이었지만 강사 선생님이 천천히 가르쳐 주셔서 따라할 만했지요. 수업이 끝나고 나니 기분이 더 좋아졌어요. 복자 씨, 내일은 종이접기 수업이 있어요. 같이 가볼래요? 순애 할머니가 제안을 해 주었습니다. 네, 좋아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걸 배워보는 것도 재미가 있네요. 이렇게 하루하루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행복하게 느껴졌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어색했지만 실버타운 생활에 적응을 해갔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도 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찾아왔어요. 엄마 잘 지내고 계시죠? 불편한 건 없고요. 응, 잘 지내고 있어.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배우는 것도 참 많고. 제 말에 민수는 안도하는 듯 했어요. 아마도 제가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했던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엄마, 저도 엄마가 행복하시면 좋죠. 민수와 이야기를 나누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집에 앉아 아이들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렸는데 이제는 제 이야기를 들려줄 수도 있게 되었네요. 실버타운에서 즐거운 생활, 새로운 친구들, 생전 처음 배워본 것들. 아들에게 전해줄 이야기가 참 많아졌어요. 시간이 흘러 6개월이 지나니 실버타운 생활에 완전히 익숙해졌답니다. 매일 아침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시작해 오후에는 다양한 예체능 수업을 참여했어요. 저녁에는 친구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도서관에서 여유 있게 책을 읽기도 했어요. 특히 수채화 수업에서 그린 작품들이 제 방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아침마다 제가 그린 작품을 보며 웃어보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생계를 꾸리며 아이들 키우느라 바빠서 이런 여유를 가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실버타운 생활이 늘 즐겁지만은 않았어요. 가끔은 아이들과 손주들, 가족이 너무 보고 싶어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남편과 함께 살았던 집이 생각나 우울해지기도 했어요. 그럴 때면 새로 사귄 친구들이 위로가 되어주곤 했습니다. 복자야, 우리 같이 산책할까? 바람 쐬고 오면 기분 좋아질 거야. 순애 할머니와 동갑이라 말을 놓기로 하니 더 편하게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순애 할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되어주고 있어요.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몰랐던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스트레칭을 하면서 몸이 유연해지면서 더 건강해지니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지는 것 같고 제 마음이 편해지고 있음을 느꼈어요. 아이들만 생각하고 마음을 졸이며 살았는데 이제는 현재의 내 삶을 즐기는 법을 배우고 있는 중이지요. 그리고 제일 큰 변화는 제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실버타운에서 6개월을 보내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실버타운에서 생활이 늘 즐겁기만 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어요. 1년쯤 생활을 하고 나니 조금씩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지요. 식당 음식의 질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것 같다거나 청결 상황이 예전만큼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었지요. 요즘 반찬이 맛이 없어지고 있지 않아? 어느 점심 식사 때 순애 할머니가 말했어요. 그렇지, 나도 좀 그런 것 같아. 나만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었구나. 하지만 그때는 그렇게 큰 문제라 여기지는 않았어요. 어쩌다 하루 그럴 수도 있겠지 여겼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기 시작했고 프로그램도 점점 형식적으로 변해가거나 직원들의 친절한 모습도 없어지고 있었어요. 이 복자님, 오늘 장구 수업은 강사님 개인 사정으로 취소되었어요. 이런 일이 한 달에 두세 번 일어나기 시작했고 대체 프로그램도 없이 그냥 취소를 통보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프로그램 취소보다 더 큰 문제는 의료 서비스 부분이었어요. 분명 24시간 의료 지원을 약속했었는데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하루는 이영창 할아버지가 가슴 통증을 호소한 사건이 있었어요. 당직 간호사는 자리를 비운 때라 결국 다른 할머니가 119를 불러 병원으로 모시게 되었지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실버타운 입주인들에게는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이었어요.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생기면서 불안한 마음과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지요. 복도에서 만나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불평들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요즘 직원들이 왜 이렇게 불친절해? 그러게요. 우리가 돈 내고 사는 공간인데 이게 맞는 거예요. 저도 점점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처음에 느꼈던 기대와 즐거움은 없어지고 분노와 불안이 자리 잡기 시작해서요.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 관리 총 책임자를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계속 위험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이야기를 듣고 싶어 왔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은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이 복자님,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모든 분들을 만족하는 완벽한 서비스는 어려운 점 이해 부탁드려요. 아무 감정이 섞여 있지 않은 형식적인 대답뿐이었죠. 제 말을 귀담아 듣는 태도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면서 실버타운 분위기도 뒤숭숭해져 버렸어요. 처음에는 웃으며 인사하고 편하게 대화를 나누었던 입주민들도 각자 방에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복자야, 요즘 기분은 어때? 순애 할머니가 물었어요. 글쎄, 처음보다는 불편해지고 있는 것 같아. 넌 어때? 나도 그래. 가끔은 여기 왜 들어왔나 싶어. 순애 할머니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더 행복한 삶을 찾아 여기까지 왔는데 현실을 그렇지 않은 것이지요. 그렇게 불안하게 하루하루 지내던 중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큰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 할머니 한 분이 갑자기 쓰러진 것이었어요. 모두가 놀라 우왕좌왕하며 있을 때 할아버지 한 분이 소리치셨어요. 빨리 119 좀 불러요. 왜 가만히 있어요? 그제서야 직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너무 늦어버렸어요. 결국 할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위독한 상태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지요. 그 사건 이후 실버타운 전체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입주민들은 모여서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관리 책임자에게 항의 방문을 하는 사람도 생겼어요. 우리가 이렇게 비싼 돈을 내고 살고 있는데 대체 이게 뭐예요? 기본적인 안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관리 책임자의 대응은 한결같이 형식적이었고 말도 안 되는 변명만 늘어놓았지요. 저는 이 상황을 지켜보며 더 불안해지고 있었어요. 정말 남은 인생을 여기서 보내도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직원들이 하는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어요. 이제 1년이 지났으니 서비스는 줄여도 괜찮아. 어차피 계약금은 다 받았잖아. 맞아, 노인네들. 기억력도 안 좋은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우리를 진심으로 돌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날 밤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 직원들의 말이 머리를 복잡하게 했습니다. 내가 여기 왜 와 있는 거지? 내가 원하는 노후가 이런 모습인 걸까?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머리를 흔들었어요. 며칠 뒤 우연히 순애 할머니는 저에게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복자야, 난 더 이상 여기 있고 싶지 않아. 나도 그래. 처음과 너무 달라졌어. 우리는 한숨을 쉬며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그토록 기대했던 실버타운 생활이 이렇게 끝나게 되다니 너무 허무했어요. 그러던 중 딸 미나가 찾아왔어요. 엄마, 잘 지내고 계시죠? 왜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미나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처음과 달라진 대우 프로그램, 특히 불안한 의료 서비스까지. 미나는 제 이야기를 듣고 한숨을 내 쉬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더 꼼꼼히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미나가 미안해하는 모습을 괜히 말했다 싶었지만 이제 와서 미안해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을까 싶었습니다. 미나가 돌아간 후 저는 혼자 펑펑 울었어요. 제 인생의 아름다운 마지막을 보내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 너무 슬펐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실버타운 입주 1년이 지났지요. 저에게 달라진 것은 실버타운에서의 불안함만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이 새롭고 좋아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 점점 가족들과 멀어지고 있는 것이었어요. 입주 초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던 아들과 손주들은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점점 찾아오는 횟수가 줄어들었어요. 엄마, 요즘 너무 바빠서 이번 주는 못 갈 것 같아요. 다음엔 꼭 갈까요? 오늘은 이렇게 전화를 받으니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대체 내가 여기 왜 와 있는 거지? 제가 눈물을 흘리는 날이 점점 많아졌어요. 밤에 혼자 잠들지 못할 때면 더 서러움이 몰려들었지요. 순애 할머니는 제 모습을 보고 걱정을 했습니다. 복자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렇게 안 좋아? 아니야, 아무 일 없어. 괜찮아.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음이 너무 힘들어 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민수야, 잘 지내고 있어? 엄마, 회사가 바빠서 정신없어요. 그래, 바쁘구나. 엄마, 죄송해요. 다음 주는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찾아뵐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창만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딸 미나에게도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미나야, 잘 지내지? 애들은 건강하게 잘 있고? 애들 보고 싶은데 한번 올 수 없어? 엄마, 저희도 엄마 보고 싶죠. 그런데 애들 학원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지금 시험 기간이에요. 그래? 그렇지. 애들 공부가 중요하지. 전화를 끊고 이 애미보다 그런 게 더 중요하냐? 라고 혼자 말을 해봅니다. 가족들의 빈자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실버타운 프로그램에 더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엉성한 수업이지만 악기도 배우고 운동도 하고 시간을 보냈지요. 저녁이면 남편과 함께 살 때 추억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 손주들 재롱을 보며 행복했던 시간들. 명절이면 북적대던 그 시간들까지. 모든 순간이 그립기만 했습니다. 나는 도대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마에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고 머리는 더 하얗게 된 것 같아요. 실버타운에서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복도에서 마주치더라도 아무 말 없이 고개 인사만 했지요. 아마도 다 같은 마음이 아닐까요? 프로그램이 취소가 될 시간이 남는 날이면 방에서 실버타운을 들어오고 나오는 사람들만 하염없이 보기도 합니다. 누군가 들어오는 게 보이면 혹시 우리 애들인가 하고 유심히 보기도 하지만 매번 실망스럽기만 하지요. 이복자님,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직원의 말을 듣고서야 힘없이 움직이다 깜짝 놀라버렸어요. 아, 오늘 미나 생일인데. 서둘러 방으로 돌아와 미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나야, 생일 축하해. 엄마, 어떻게 제 생일을 기억하고 계세요? 감사해요. 그래, 잘 지내? 미역국을 먹었어? 네,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에 시간 내서 꼭 갈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또 한참을 울었네요. 미나 생일상을 항상 내가 차려줬었는데 이제는 전화 한 통으로 끝이구나 싶어 너무 서글펐어요. 창밖의 노을은 아름답기만 한데 제 마음은 왜 점점 더 어두워질까요? 이렇게 혼자 외롭게 살다가 내 삶이 끝나는 건가?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은 점점 더 힘들어지기만 했습니다. 사람들과도 멀어지고 새롭게 입주하는 사람들과 서비스교. 차는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입주자들끼리 갈등까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순애 할머니와 운동실에서 황당한 일을 경험했지요. 부쩍 무릎이 아파진 터라 가벼운 운동을 자주 해야겠다 싶어 순애 할머니와 함께 운동하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어느 날 늘 그렇듯 순애 할머니와 운동실에 도착하니 차가운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다른 분들이 사용하지 않는 스트레칭 기구에서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 한 분이 퉁명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아니, 두 분은 이렇게 늦게 움직이고 오래 앉아 있으면 어떡해요? 다른 사람들도 써야 하는데.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차분히 대답을 했어요. 순서를 기다리시는지 몰랐어요. 비켜드릴게요. 라고 한 뒤 바로 운동기구에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다른 운동기구로 가려고 하니 한 할아버지는 당신들이 너무 오래 있어서 우리가 운동을 할 수가 없어. 왜 이렇게 이기적인 거야? 이 말을 듣는 순간 순애 할머니가 화를 내버렸어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요. 저도 참지 않고 왜 우리 때문에 운동을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공짜로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말해버렸습니다. 순간 운동실 안에 분위기는 얼음판처럼 살벌해졌습니다. 다른 분들도 하나 둘씩 우리 주변으로 모이기 시작했고 말다툼은 점점 격렬해졌어요. 두 분이서 기구를 독차지하고 있잖아요. 독차지라뇨. 우리가 하루 종일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 목소리가 높아지고야 말았어요. 평소에는 친절하게 인사를 나누기도 하고 참으로 다정히 지냈던 관계였는데 이렇게 다투게 되니 너무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관리 직원이 급하게 달려왔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이렇게 싸우시면 안 됩니다. 직원이 말렸지만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은 듯 했습니다. 싸움을 하던 여러 할머니들과 저는 기분이 상해 있는 상태에서 각자 방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휴, 이게 뭐 하는 것인지. 이게 뭐야. 같이 살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해? 순애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와서 이렇게 살려고 온 것이 아닌데. 그 사건 이후 실버타운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복도나 식당에서 마주쳐도 인사를 하지 않고 얼굴을 돌려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방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밖에 나가기만 하면 싸늘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았고 저에게 들으라는 듯 싫은 소리를 하고 지나가는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만 그렇게 느낀 것이 아니라 순애 할머니도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복자야, 우리가 잘못하긴 했나 봐. 아니야, 순애야. 우리도 여기서 편하게 살 권리가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불편한 시간을 보내던 중 관리 사무소에서 황당한 공지를 안내해 왔습니다. 시설 이용을 무분별하게 하다 보니 입주자들이 분란이 있다는 이야기와 함께 앞으로 시설 이용 시간을 정하고 철저하게 시간을 관리하며 운영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 식사를 할 수 있는 시간, 심지어 수업을 듣는 것도 인원이 정해진다는 것이었지요. 이렇게 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는 것일까요? 공지를 받은 대로 실버타운이 운영되다 보니 오히려 입주자들끼리 더 분란이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저와 순애 할머니는 더 고립되고 있었지요. 복자 씨와 순애 씨 때문에 우리가 모두 불편해졌어. 한 할머니가 우리에게 한 말을 듣고 나니 너무 속상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한 것이라고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이런 분위기를 관리사무소에서 알고 있었으면서 전혀 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도 마음이 아팠지요. 이젠 밤에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머리가 복잡했어요. 이렇게 살려고 여기 온 건 아닌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다음 날 순애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애야,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대로는 더 이상 못 살 것 같아.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이대로 살 수는 없지. 결국 우리는 용기를 내 먼저 우리 마음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입주자들과 다시 만나 이야기를 해보기로 했지요. 다행히 다른 분들도 우리와 이야기하는 자리에 나와주었어요. 먼저 순애 할머니가 용기를 내 말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행복하게 노후를 보내고 싶어 이곳에 왔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기만 해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몇 시간 동안이나 진지하게 이어졌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기도 하고 서로 아픔을 나누기도 했지요. 제가 외롭고 힘들다는 이야기를 할 때는 눈물이 흘렀는데 저를 이해하는 다른 분들도 함께 울어주기도 했어요. 저는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지내고 싶어 자주 운동실에 갔었어요. 그게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죠. 저도 시설을 이용할 때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할게요. 저의 이 말에 할아버지 한 분은 우리 모두 같은 처지의 사람들인데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며 함께 살아가 봅시다. 우리 모두 여기서는 행복해야지요. 할아버지 말씀에 모두들 공감했고 손을 잡고 웃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 실버타운의 분위기가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서로 안부를 물으며 인사를 나누기도 하고 원하는 것도 편하게 얘기하면서 양보하며 생활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에 무거운 짐이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이곳에서 갈등이 해결되긴 했지만 아직 가족이 그리워지고 보고 싶은 문제는 아직 저에게 남아있었거든요. 이대로 정말 괜찮은 걸까 하는 생각이 저를 흔들었어요. 이런 생각을 하던 어느 날, 그날은 손녀 진아의 5번째 생일날이었어요. 저는 며칠 전부터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진아를 위해 예쁜 머리핀을 선물로 준비하고 예쁘게 포장도 해두었습니다. 우리 진아가 얼마나 좋아할까. 준비한 선물을 며칠 동안 들여다보니 웃음이 절로 나왔답니다. 하지만 손녀의 생일에 제가 처한 현실을 깨닫게 되었지요. 실버타운 규칙상 쉽게 외출이 되지 않는 탓에 손녀의 생일을 챙겨주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생일 저녁에 가족들이 식사를 한다고 하는데 밤 외출을 더 힘들었기에 너무 속상했지요. 왜 이런 규칙이 있는 거야? 여기가 병원도 아니고. 아침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방에서 쉬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딸 미나였어요. 엄마, 오늘 진아 생일인데 오실 수 있으세요? 미나의 목소리는 기대감에 차 있었어요. 미나야, 나도 가고 싶은데 밤 외출이 어려운 규칙 때문에 나가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엄마, 정말 못 나오세요? 진아가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 에휴, 진아가 속상해서 어쩌냐. 미안해. 그렇게 다음을 기약하며 힘겹게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펑펑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녀의 생일 파티에도 편하게 가지 못하는 할머니. 제가 그런 꼴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진아야, 너무 미안해. 할머니가 진아 너무 보고 싶은데 정말 미안해. 혼자 말을 중얼거리며 또 울었습니다. 진아가 저에게 안기는 모습, 웃으며 저를 바라보는 모습, 선물로 준 핀을 꽂으며 행복해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생각하니 지금 제 모습이 비참하기까지 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지?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자책감에 가슴이 사무쳤습니다. 며칠을 식사 시간을 빼면 방을 나가지 않고 있으니 순애 할머니가 제 방에 찾아왔습니다. 복자야, 괜찮은 거야? 왜 그렇게 울기만 해? 순애 할머니가 걱정 가득 안고 물었습니다. 순애 할머니를 보니 또 울컥해 눈물을 흘려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있는 모든 일을 이야기해 주었지요. 진아의 생일에 가지 못한 것, 가족들과 멀어지는 것, 이곳에서 생활의 답답함까지. 모든 것을요. 순애 할머니는 제 말을 듣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그 품에서 긴 시간 울었습니다. 복자야, 우리 여기서 나갈까? 이렇게 사는 건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잖아. 순애 할머니의 말에 너무 놀랐어요. 나가다니? 그게 가능해? 우리가 이제 갈 데가 어디 있어? 저는 말도 안 된다고 했어요. 나가면 되지? 왜 안 돼? 우리는 아직 살아있고 여기서 죽을 날만 기다리며 남은 시간을 보내기엔 너무 아깝잖아. 이제 우리가 결정한 대로 살아볼 수가 있어. 순애 할머니는 단호하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았어요. 그래, 우리가 아직 살아있지.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우리인데. 그걸 잊고 있었어. 그래, 복자야. 너 말이 맞아. 이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이곳에서 나가자. 우리 둘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순애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복자야, 우리 둘이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같이 새롭게 시작하자. 그 말에 저도 그러겠다고 했지요. 이제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고 가슴이 뛰기 시작했지요. 두려움과 설렘이 함께 뒤엉켜 묘한 감정으로 며칠을 지냈어요. 우리는 현실적인 것부터 함께 생각하기로 했지요. 우리가 정말 나갈 수 있을까? 계약 기간도 남아있고 나가면 살 곳도 없잖아. 그날 밤부터 우리는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며 계획을 세웠어요. 실버타운을 나가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부터 결정해야 했고 모든 것에 변화가 필요했지요. 그리고 변화를 만들어내는 건 우리 힘으로만 해야 했고요. 두렵고 불안했지만 용기가 생겼습니다. 순애 할머니와 저는 실버타운의 문제점들을 정리해 보기로 했어요. 복자야, 기억나? 처음 왔을 때 친절했던 직원들이 불친절해졌잖아. 그것부터 정리해 보자. 직원들이 우리 인사를 받지도 않고 부탁을 무시하는 일이 너무 많았던 것이 생각이 나기 시작했죠. 불친절한 직원들의 태도, 점점 맛이 없어지고 적어진 식사, 외출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 프로그램 취소, 특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의료 서비스까지. 하나하나 정리해보니 목록이 길어지고 있었고 우리의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었다니 더 일찍 이렇게 했어야 하는 건데 하는 후회가 들었지요. 순애야,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참고 살았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 제 말에 순애 할머니도 공감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권리를 찾기만 하면 돼. 더 이상 이렇게 여기서 살 수가 없게 되었어. 우리는 일주일 동안 증거를 모으고 정리했습니다. 사진도 찍어두고 다른 입주자의 불편함을 녹음하기도 하면서요. 저희는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관리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계약 해지를 요구하기 위해 저와 순애 할머니, 그리고 저희와 생각을 함께하는 몇 분의 할머니와 함께였습니다. 우리와 함께 가지는 않았지만 다른 입주자들도 우리를 응원해 주었어요.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힘내세요. 우리는 그 말에 더 힘을 얻었답니다. 관리 사무실에 들어가자 관리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긴장된 목소리로 용기 내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 왔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살 수가 없어요. 제 말에 관리자는 당황하며 정색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데요. 그러자 순애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이 증거들을 보세요. 우리가 왜 여기서 살 수 없는지 자료를 모았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자료를 관리자 앞에 내밀며 말했습니다. 많은 사진과 녹음 파일, 그동안 입주자들이 느꼈던 불편함들까지. 관리자는 자료를 보면서도 아무 말 하지 못했습니다. 믿기지 못하겠다는 듯 자료와 우리를 번갈아 보기만 할 뿐이었지요. 더 이상 이곳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계약 해지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관리자는 한참을 자료를 보고 또 보았습니다. 그러다 한숨을 쉬고 다시 웃는 모습으로 말했습니다. 계약 해지가 당장은 힘듭니다. 남은 계약 기간은 위약금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우리는 이미 예상하고 있던 말이었기에 대비책이 있었지요. 우리는 그 부분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실버타운에서 요구하는 위약금이 부당하다는 것도 증명할 수 있죠. 우리가 겪은 어려움과 불이익을 생각한다면 실버타운 측에서 오히려 보상을 해야 할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당황하며 한참을 가만히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뭔가 결심한 듯 알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지요.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다니요? 분명 실버타운에 큰 손실을 주는 일인 텐데 말이지요. 저희는 서로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정말인가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건가요? 순애 할머니가 다시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네, 최대한 빨리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관리자를 만난 후 며칠 뒤 계약 해지를 원하는 분들과 다시 관리자를 만났습니다. 퇴소 날짜, 보증금 반환 등의 계약 해지 절차를 위한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이제 일주일 후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니 그 전에 퇴소해 주시면 됩니다. 관리자의 말에 우리는 알겠다고 말하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우리 힘으로 여기를 나갈 수 있어. 제가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복자야 우리가 함께하니 이렇게 큰 일을 해냈어. 순애도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던 다른 입주자들도 우리를 축하해 주었어요. 아직 이곳에 있고 싶다는 분들도, 조금 더 이곳에 머물다 나가겠다는 분들도, 저희와 함께 퇴소를 하는 분들도 모두 한마음으로 행복하게 웃어주었지요. 정말 할머니들 대단하세요. 너무 축하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잠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가득 찼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우리 인생의 행복을 포기하면 안 된답니다. 우리는 존중받아야 할 존재이고 우리 삶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답니다. 나 혼자라면 극복하지 못할 어려움이었지만 많은 분들과 함께라 힘을 낼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할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을 분주하게 지내고 드디어 실버타운을 떠나게 되었어요. 정말 많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설렘과 기쁨, 두려움까지. 순애 할머니와 저는 함께 작은 아파트를 구했어요. 가족들과는 조금 더 멀어진 곳이지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따뜻한 곳이지요.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 마음이 벅찼습니다. 복자야, 이제 우리 맘대로 할 수 있게 되었어. 밤에 산책을 갈 수도 있고 우리가 먹고 싶은 것도 먹을 수 있고 늦잠을 잘 수도 있어. 그래, 순애야, 앞으로 남은 삶을 우리가 계획해보자. 짐을 정리하고 우리는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을 적어보기로 했습니다. 일하고 싶은 취미 배우기. 이 가족들 생일과 기념일 챙기기.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기. 새 집으로 이사를 하고 일주일 뒤부터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시작했어요. 너무나 기다리고 기다리던 일이었죠. 바로 가족들과의 저녁 식사 시간이었지요.
먼저 순애 할머니의 가족들이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함께 하다 보니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저희 가족들의 모임도 준비했어요. 저와 순애 할머니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손주들이 좋아하는 음식도 만들고 손녀의 늦은 생일 케이크도 사왔지요. 가족들이 올 시간이 되니 너무 긴장이 되었어요. 초인종 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여니 손주 진아가 먼저 저에게 안겼어요. 그리고 자기 생일에 안 와서 섭섭했다는 이야기, 왜 전화도 안 했냐는 이야기. 조잘조잘 자기 할 애기를 쏟아내고 있었지요. 저는 손녀에게 생일에 가지 못해 너무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늦은 생일 선물도 전해 주었지요. 진아는 너무 행복해하며 평생 제가 준 핀만 꽂고 다니겠다고 했습니다. 집 안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고 가족들과 오랜만에 나누는 식사는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식사를 끝내고 서로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 민수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 판단해서 엄마를 힘들게 해드린 것 같아요. 라고 하며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딸 미나는 우리가 엄마를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이렇게 된 것 같기도 해요. 이제 더 자주 찾아뵐게요. 두 분 다 건강하기만 하세요. 그래, 이제부터 자주 보자. 맛있는 거 많이 해놓을게. 그러자 손녀 진아는 할머니 다음에는 꼭 닭고기 해주세요. 닭고기요. 알겠죠? 라고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진아의 말에 우리는 다시 크게 한번 웃었어요. 우리는 오랜만에 따뜻한 가족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웃음소리도 끊이지 않고 가족의 사랑을 듬뿍 느끼는 시간이었지요. 여러분, 가족의 소중함을 오래오래 간직하세요. 가까운 사이라 오해도 생기고 멀어지는 순간도 있지만 결국 우리를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건 가족 사랑이랍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었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랍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도 있고 새로운 삶을 계획할 수도 있지요. 새 집에서의 생활은 점점 안정되었고 순애 할머니와 저는 새로운 도전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바로 독거 노인을 돕는 일이었지요. 저희는 주민센터에 저희 생각을 전달하고 도움받을 수 있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먼저 시작한 것은 저희가 실버타운에서 배운 것들을 무료로 가르쳐 드리는 것이었어요. 간단한 스트레칭과 그림 그리기를 하기로 했지요. 그곳에서 우리가 실버타운에서 겪을 일들을 나누면서 용기를 주기도 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함께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 정도 봉사를 했을 무렵 할머니 한 분이 저희에게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들 덕분에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요. 저도 삶의 의욕이 생기고 있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우리가 힘들게만 생각했던 그 시간들이 지금은 아름답게 쓰여지고 있어, 순애야. 그래, 복자야, 우리의 경험이 이렇게 의미 있게 쓰이다니 너무 행복하다. 여러분, 인생에는 끝이 없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고 어떤 일이든 의미 있는 일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과 삶의 지혜는 누군가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어 줄 거예요. 모두의 삶이 더욱 빛나도록 저희는 더 열심히 움직여 보려고 합니다. 각자의 필요와 원하는 삶의 방식은 다르지만 우리가 어디 있는 무엇을 하든 존중받아야만 해요. 우리 노인들의 다양한 의견과 삶의 계획이 반영되는 세상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